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지역사회보증협의체에서 개최하는 제1회 예천군 복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입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문의와 질문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정표 민간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는 어 우리 예천 군민 복지 행복한 복지를 위해서 주요한 인물 내지 주요한 기관 3 대여서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시는 우리 김학동 군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심의 의결하시는 예천군 의회 김은수 의장님, 그리고 신장수 의원님, 또 경상북도의 부의장님이신 우리 도기혁 부의장님, 이렇게 이제 모이셨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장님 종사자들, 이렇게 이제 3대 주요 인물이라 그럴까요? 주요 인물 내지 이제 기관이라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이 행사의 취지는 지금 우리 예천군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신도시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고, 그에 더불어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 만큼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또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예천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정부 계획에서 제5 차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추어서 오늘 미약하나마 오늘 처음 하는 행사지만 이 토론회 장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예천군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생각을 담는 자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예천군 군민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함께 또 이런 자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지원해 주신 우리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예천군의 김은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보장협의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또 더 힘써 주신 사회복지 시설장님 종사자들, 이런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이 토론회는 이게 이제 준비를 하신 게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전보은 교수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해 드리고,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김학동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천에서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예천군 복지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우리 민간위원장님, 김정표 관장님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발제와 또 토론을 이끌어 가실 강창교 또 전보경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관내에 또 복지 시설을 이끌어 주시는 기관장님들 모두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의회에서 애를 써 주시는 김은수 의장님과 신양순 의원님, 그리고 도의회의
도기욱 부의장님 참석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상당히 낯설은 그런 개념이고, 선진 유럽 복지 국가들의 복지 정책들을 보면은 매우 부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요 작은 군에서 이런 복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희망을 봅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예천군 지역의 더 촘촘하고 건실한 그런 복지망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의 선진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수님들, 기관장님들의 좋은 의견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천군의회 김은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장 김원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인데 박수는 약하네요. 제가 어디 가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은 그냥 보는 거하고 이 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박수 칠 때 화난 얼굴로 박수 치지는 안 하거든요. 그죠? 박수 칠 때 된 미소가 머금어지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늘 박수 쳐주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 정말 참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유쾌하게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토론회가 우리 예천군으로서는 오늘이 첫 회인데 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다른 우리 국민들이 복지가 잘 돼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 그래도 많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우리 국민들 중에 한 분도 사각지대에서 이제는 다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전보경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예천에서 이런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이 또 이런 복지 쪽으로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천군의회에서도 함께 하신 신양순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나 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우리 복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함께 손을 맞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있고 희망찬 예천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바라는 소원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연단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평소에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노인 분야, 또 장애인 분야, 또 여성가족 분야, 또 아동 청소년 분야, 뭐 각 분야별로 다 오셨네요. 아까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각 분야별로 또 내용을 또 실어놨더라고요. 아이고 참 좋은 지역에서는 현실에 맞는 그런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현장에 다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아마 오늘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들 또 제주도에서 제주대학 교수하고 복지에 관련 토론 내지는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계속해서 했는데 토론이 너무 좀 세게 나가가지고 시간을 많이 걸게 됐습니다. 사실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또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사실 노력에 비해서 또 시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실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토론회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예천군 의회 신향순 의원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창규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의 주제는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 사회복지 근본을 묻다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문경대학 강창규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1회 우리 예천군 복지토론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희망인가? 또 누구와 함께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 발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 우리 예천군은 굉장히 진짜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 발표했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 중에 19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은 다 포함됐어요. 우리 예천구만 빠졌습니다. 예천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이 또한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삶의 고달픔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삶과 관련된 희망을 심어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쪽에 또 희망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예천군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동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3주체가 이 동행의 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에 있는 우리 군청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주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또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일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들이 또 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위한 유쾌한 동행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주체가 합심을 해서 우리 예천군을 희망 있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복지 토론을 1회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생각도 이제 가졌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예천군의 사회복지가 그리고 지역복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는 좀 방대한데요. 뭐 필요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자료들은 그래도 현대 우리 사회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복지의 어떤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를 종사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러한 사회적 트렌드 그리고 정책적 트렌드를 이해해야
내가 제대로 된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담아봤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방자치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지금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방자치의 중심은 크게 이제 공공과 주민 두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그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에 지역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얘기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이제 공공이 있죠.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단체자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자치는 뭐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여러 가지 이제 사무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목표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요 기능들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실천 영역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는 한 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지역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지역복지는 곧 지방자치의 역량이다. 지방자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니까 주민들의 역량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우리 일상생활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데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에는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따라야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물결이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동안은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복합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동안 가상 현실이라든가 확장 그 현실 같은 경우는 일방적이죠. 우리가 그 뭐죠? 안경을 끼고 VR 안경을 끼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메타버스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내가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교육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최근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그렇지 케어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치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어. 사회복지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회복지는 대인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가상 공간이나 인터넷 기술을 기반의 기술을 위한 서비스하고는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러한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우리 지역에도 아마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로봇을 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한 이제 케어의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 환경에 대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런 ICT 기술을 접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 예천군도 고령화율이 30%가 넘더라고요. 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고 있지만 약간 충격적인 것이 우리 호명면 인구가 예천군 인구의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좀 걱정도 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선출직 의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표 있는 곳에 많이 뭔가를 이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도 수요 있는 곳에 뭐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를 많이 갖다 제공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혹시 예명 그 호명면에 인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우리 군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 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장협의체랑 군 단위에서 고민을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을 봤더니 거의 80%가 호명면이 있어요. 예천군 전체가 대략 한 40,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45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은데 예천군에만 아니요 호명면에만 36개인가 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 호명면에 많이 이제 신도청 지역에 많이 이제 이주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아동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그리고 사업은 호명면에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치만 놓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우리 농촌 지역 가면은 애울음소리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은 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뭐 아까 4차 산업혁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MZ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이로 치면 20대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MZ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예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특히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 직원 채용을 하면 젊은 친구들이 원서를 안 낸다 그럽니다. 왜? 야근을 하기 싫어서. 야근을 못 한대요. 또 실제 지금 근무하는 친구들도 야근 이제 하라 그러면 싫다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 편성을 짤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거 우리가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희생 정신도 없고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생활사만 중요시 여긴다라고 우리가 치부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장님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신규 사회복지사들하고 시설장님들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는 다 이해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초임 사회복지사 발령받고 근무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자기 희생이 우선을 따랐죠.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세월이 흐르고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소멸 위기 아시잖아요. 아까 이 지방 소멸 위기 지수하고는 별도로 행안부에서 아까 인구 감소 지역 전국에 49개 지역을 지정하고 1년에 1억씩 투자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예천은 그 지역에는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방 소멸 지역에서도 우리 예천군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있는 문경은 더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시지역의 전국 3위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을 갖고 있는 위험한 지역 중에 3번째로 높아요. 그만큼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장려금을 막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풀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자료 제일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죠. 생활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자. 생활 돌봄 공동체를 구축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코로나는 실은 우리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뭐 코호토 격리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는 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면 서비스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게,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런 물결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생활로 회복됐다 치더라도 비대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 시설 그리고 종사자들도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동안은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역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 장소가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뭐가 이루어지죠? 커뮤니티 케어가 실시되잖아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그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개념이 지역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공간이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또는 사회복지 시설 차원에서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갖춰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도입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중요한 어떤 아젠다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경북도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분석하고 있고 연구 지금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 이제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원은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 사회 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사회 서비스원과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경기 경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하고 다른 우리 지역만의 그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 서비스원의 어떤 운영 체계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판 유일 정책이라든가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 발표됐죠. 실은 이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은 한 10년 동안 거의 200조 이상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작년에 0.84죠. 최하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뭐 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의 위기도 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이 제정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 서비스 제공의 중심축을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큰 흐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이건 책인데요. 요즘 핫 이슈가 돼서 레디컬 헬프라고 하는 힐러리 콘돔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 활동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예요. 사회 실천가인데 이분이 한번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한번 되돌아보자. 과연 현재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서비스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옳은 방법인지 이런 고민에 찬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제 적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촌 지역이잖아요. 저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맞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율도 높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일상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읍지역과 면지역 간에 어떤 서비스의 어떤 제공자도 부족할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 예천군만의 어떤 지역사회 복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 예천군이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농촌 지역이잖아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모델 구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민 자주형 공동체, 우리 예천군의 마을 단위의 주민 자주형 공동체를 잘 구축해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위험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예천군에서 도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런 쪽에 이제 깊게 관여하는 농촌 지역은 없거든요. 도시 지역은 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에서 이러한 모델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촌 지역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에서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자치가 중요하고 행안부의 그 지침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안부 그 사업의 핵심이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복지 계획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역량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그런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경에는 지금 한 1년 동안 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은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 복지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립이 되면 좋은 것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제가 여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때 마을 복지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수립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 꼭지들을 발굴하고 그 보장 계획에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보장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민간협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민간협력은 하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우리 민간에서 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민간 협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민간 협력을 강조하느냐? 그게 그렇게 이 자체가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복지관이나 이렇게 시설에서는 또 시설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형 공동체, 지역 공동체, 생활과 돌봄과 관련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실제로 민관 협력 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그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보장협의체를 진짜 내실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보장협의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그 지역은 복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성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보장협의체가 힘있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그래도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을 보장협의체 그 위원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서 그 과제를 해결하는 해법들을 내놓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지역,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 자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누가 더 힘드냐면 공무원들만 더 힘든 거죠. 그 일을 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장협의체를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능을 잘 하도록 군에서는 좀 이렇게 힘을 팍팍 밀어주시고, 그리고 지원할 일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아마 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영역들을 맡아서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죠. 지역 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대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뭐 심의가 있거나 이럴 때만 만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누가 일을 다 하냐면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돼야죠. 실무협의체에서 각 그 분야별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제 운영하는 분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과들이 활성화되면 실제로 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그리고 위상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 내에서는 실무분과 그리고 분과위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론 본인들의 업무가 있겠지만, 본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 복지를 위해서 동참한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엮어지면 우리 예천에 필요한 그러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뭐 사업이면 그런 좋은 사업들이 아마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앞에 끝까지 앉아 계신데 우리 의장님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의장할 때, 내가 의원할 때 우리 지역의 복지 수준을 이만큼 높여놨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뭐 군청, 그리고 군의회, 그리고 우리 민간, 우리 보장협의체, 이런 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예천의 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